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 기간 중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 후 개수조정을 통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3호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위권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예. 서울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본부장 김석겸입니다. 먼저 지역 사회발전과 울산 시민을 위해 애쓰심은 물론이고 특히 서울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360조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12억 6,200만 원보다 1억 1,400만 원이 감액된 1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연초 코로나19 및 대선,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서울 및 세종지역 출장 지원 감소로 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서울본부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기타직 보수 9,900만 원 등 총 1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62조 세출 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10억 4,900만 원보다 4,400만 원 증액된 1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정책 자료 지원입니다. 전년도 1억 8,800만 원보다 4,400만 원 증액된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사무관리비인 임차료입니다. 다음은 중앙행정기관과의 상호 업무 추진입니다. 업무 추진비 및 관내 예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종 세족 사무소 운영입니다. 사무실 운영 경비, 관내 예비, 업무 추진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경 향후의 활성화 업무 추진입니다. 재경 향후의 명부 제작 및 업무 지원, 업무 추진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석겸 서울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서울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추가행정 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71호 서울본부 소관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행정 예산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없고 세출 예산액은 11억 4,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서 360페이지입니다. 인력 운영비 1억 600만 원 감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예산 총괄 부분과 부서별 세입, 세출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보고서 12페이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없고 세출 예산액은 10억 9,300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서 562페이지 2023년도 당초 예산이 전년 대비 4,400만 원 증가는 서울본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료 및 관리비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울본부장님께서는 전문위의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 말씀을 주셨는데 공석 기간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급이 3개월, 5급이 8개월, 7급이 2개월, 8급이 9개월간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비 감행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서울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 질의에 대한 시간은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먼저 들어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권태호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답변을 해주셨는데 좀 더 상세하게 인건비가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자세하게.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 결혼이 발생됐는데 결혼. 제때 채용을 하지 못해서 사급 그게 언제였죠? 그러니까 사급이 이제 3개월, 그리고 22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그다음에 5급이 22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7급이 9월부터 10월 2개월이고 또 8급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임금비를 통상 결산 추경에 임금비는 반영합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네오모 4급이 약 한 50% 정도 이렇게 한 6개월분 되나 그죠? 5급. 근데 말씀하고 이 금액이 지금 반납이 되는 게 뭐 반납했다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데 이렇게 이런 공석이 됐을 때 그러면 충분히 우리 2차 추경 때도 산출을 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을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이렇게 계산을 추계를 다 뽑아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공백이 생기거나 어떤 그런 게 있었더라면은 미리 좀 더 2차 추경 때 반납을 할 수도 있었을 부분들인데 그랬더니 우리가 좀 적재적소에 또 예산을 또 필요한 부분에 편성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 좀 놓친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이렇게 금액은 크지 않지만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반납하는 예산인데 원래 2023년 당초 예산에 보면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다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다시 좀 보완 설명을 드리면은 지적 말씀이 맞습니다. 이는 결혼이 생겼으면 중간에 인건비를 반납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되는데 내년부터 이런 사유가 발생되면 미리 많은 금액이 결산 추경까지 오지 않도록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언제 채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뭐 변명은 있지만은 지적 말씀이 맞다 생각이 들고 그 나머지 운영비 경비는 그 기본 경비입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 과정에서 코로나나 또 뭐 선거 사유 등등 해서 우리 나름 서울본부 운영이 조금 느슨한 기간이 있었다. 이래서 감액된 부분인데 기본 경비로서 작년 당초 예산과 동일하게 꼭 필요한 경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마 그걸 가지고 예산을 뭐 이렇게 반납을 한다고 해서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 대신 또 우리가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1년 동안 여러 가지 기본 운영 경비를 편성했을 때는 그게 업무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떤 공백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이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거지만 이게 참 내 돈이라는 생각으로 또 집행하다 보면 남는 거 반납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기본 경비가 그래 전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반납한 내용들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올 당초 예산을 보이게 보니까 전년도와 똑같이 또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 또 똑같이 반납을 함으로 반납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당초 예산은 또다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뭐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적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기본 경비니까 마이너스 되지 않게 편성해야 될 상황임을 좀 양지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영전에 오셔서 또 새롭게 또 서울 본부가 지금 연도 중간에 이제 김두겸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또 이렇게 울산광역시에 관련된 서울 본부장님의 어떤 또 역할이 또 기대가 되고 또 2023년도에는 예산 가지고 좀 더 우리 울산시와 또 중앙부처 간의 어떤 여러 가지 가교 역할 또 중간 역할 좀 충실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장걸 의원님 질의.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장걸 의원입니다. 사무실 그러면 이제 이사를 다 갔습니까? 예. 빠르게 토요일 날 짐을 다 옮겼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예전 사무실보다 지금 국회 쪽으로 좀 가까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국회 가는데 얼마 정도 걸립니까? 10분에서 걸으면 15분 정도.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울산 지금 현재 국회하고 이렇게 민첩하게 잘해서 국비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울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이 딱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철 의원님. 예, 김동철 의원입니다. 이사 가시니까 좋습니까? 예, 뭐 깨끗하게 꾸미고 또 사무 공간이 좀 협소했는데 넓어서 그 전에는 그 사무소하고 국회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었죠? 한 6분 내지 7분 정도 현재 사무실하고 더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
사무실 보다가 예, 국회에서 더 멀리 있었습니다. 더 멀리 있었다.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게 방금 우리 건태호 의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전에 우리 직원들이 공석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공석이 있었으면은 공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적은 금액이지만은 우리가 그 기본 경비를 다 쓰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전년도하고 똑같이 공석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반납했는데 자 그러면은 동일 금액으로 원래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기본 경비는 부족해야 되는 게 순리 아닙니까? 아, 그 부분은 지난해 이제 정원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을 하는데 통상 그렇습니다. 예, 예. 원래는 예, 예. 정원보다 결연이 있었고 그 정원 기준으로 편성한 작년 당초 예산과 원래는 이제 충원이 됐으니까 또 기본 경비 당초 예산 정원에 맞게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이게 돈의 금액은 적은데 그래서 그런 원리로 접근하면은 돈이 부족한 게 맞는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이게 한 예비 교통비가 총액으로 가니까 물론 뭐 사업별로 우리가 예비 교통비를 편성을 하는데 총액으로 보니까 한 2천이 좀 넘더라고요. 예, 예비 교통비가 그러면은 우리 저번에 우리 본부장님이 뭐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좀 국회하고 가까워야 된다 중앙부서하고 그래서 가까운 데로 가고 또 큰 데로 가고 한다 이렇게 해서 옮겼잖아요. 예. 본부도 옮기고 하면은 예비 교통비는 줄여야 되는 게 순리 아닙니까? 이게 서울 총 몇 분이 계시죠? 예, 세종 사무소 2명 포함해서 정원이 10명입니다. 10분이잖아요. 그죠? 예. 10분인데 이 총액으로 나누고 우리가 일수로 계산해 보니 한 2천원만 넘어가면은 이게 하루에 한 10만 원 이상 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예비 교통비가 10몇만 원이 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그 당시에 전년도에 그 돈을 다 썼다면은 올해는 그 빈자리를 채우면은 이 예비 교통비가 모자라야 되는 거고 아, 예, 예. 그렇지 않다고 계산을 하면은 총액으로 봤을 때는 이게 또 남는다고 또 봐지는데 아, 기존 예산 대비 지금 기존 반납한다고 아까 우리 기존 네. 예산으로 봤을 때는 네. 이게 모자라야 솔리고 직원이도 증원이 됐으니까 아니 원래 반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또 부분 총액으로 보면은 예. 이게 총액으로 보면 또 남을 것 같기도 예, 하고 올해는 남았고 내년에는 채용되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납한다고 지적받은 거고 그렇습니다. 어느 쪽에서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헷갈립니다. 이게 예산 편성했는 게. 예. 안 그렇습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 아니 이게 예산이 동일 예산이 올라와야 될 예산이 있고 또 이게 증액 올라와야 될 예산이 있고 감액이 돼서 올라와야 될 예산이 있는데 이게 예산 편성하다 보면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하다 보면은 이런 연유로 해서 증액이 시켜야 되겠다. 이런 연유로 해서 감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보니 이 서울 본부는 사실 웬만하면 거의 경비가 많지 않습니까? 예, 인건비하고 경비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자, 경비인데 이 경비가 인력이 감축됐는데 이게 줄 게 안 주고 다시 늘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추경 세출 예산서 360페이지 좀 보시면 예. 그 우측 비교 점감에 감액이 쭉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인원이 결혼이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이고 그 내년 새해부터는 충원이 되었으니까 이 감액 부분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편성을 보고 예. 전체를 보고 예, 이 전체 편성했는 걸 보고 그 여비에 대해서만 이제 간단하니 한번 조사를 아, 예비는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조사를 예비 편성 기준이 사람에 따른 정액으로 해서 예비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좀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맞는데 네. 그 기준은 맞는데 이게 사업별로 이게 다 예비가 다 편성되는 거 물론 기준대로 편성했겠죠. 예, 예. 뭐 편성 기준대로 했겠지만은 이 인원이 줄면은 줄여야 되고 늘면 늘어야 되고 또 그 총액으로 가다 보니 이게 좀 총액으로 보면은 안 맞는 것 같고 세부로 가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심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본부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금일 개수 조정을 통해 확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 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서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또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태근입니다. 평소 자치경찰 사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윤근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입니다. 송갑순 자치경찰 행정과장입니다. 안현동 자치경찰 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3년 당초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예산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세출 예산 총액은 54억 6,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 역량 강화는 자치경찰 행정과 예산이며 예산액은 5억 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 내역으로는 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1,900만 원,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집행잔액 2,100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형 자치경찰 정책 수립은 자치경찰 정책과 예산이며 예산액은 3억 6,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 내역으로는 정책자문단 참석수당 집행잔액 300만 원, 울산자치경찰 조기정착을 위한 연구용역 및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사업 집행잔액 200만 원 등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 지원은 울산경찰청 예산이며 예산액은 31억 6,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전액 국비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스쿨존 무인장비 정기검사비를 2,200만 원 감액하고 음주운전 단속장비 예산액을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14억 3,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 내역으로는 인건비 집행잔액 1억 4,700만 원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1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임 예산입니다. 세임 예산액은 국고보조금 7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억 7,4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감액 사유는 2022년까지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던 울산경찰청의 자치경찰 사무예산이 2023년부터 2단계 전환사업 추진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보존금을 재원으로 한 시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세출 예산 총액은 53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 행정의 효율적 운영은 자치경찰 행정과 예산이며 예산액은 5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수당 3천만 원과 일반 수용비 여비 등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원 예산은 4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현원 증가와 자치사무 51% 미만인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추가 지급에 따른 예산 증액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시민 중심형 자치경찰 정책 수립은 자치경찰 정책과 예산이며 예산액은 5,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자치경찰 사무정책자문위원회 운영수당 1,200만 원, 일반 수용비 여비 등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실무협의회 회의자료 인쇄 200만 원, 울산형 자치경찰제 홍보물 제작 600만 원 등입니다. 하단 부분 자치경찰 지원입니다. 자치경찰 지원 예산은 울산경찰청 및 5개 경찰서에 재배정하여 집행되는 예산이며 예산액은 31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 사무 분야별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 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는 생활안전 분야 예산이며 예산액은 2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시민경찰학교 운영비 1,200만 원, 방법협력단체 운영지원 2,200만 원 등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민간 경상보조 사업으로 퇴직경찰관 순찰대 운영비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장님 경우약 사업으로 은퇴한 경찰관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지역 치안 환경 개선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세부사업 중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운영 1천만 원, 주민참여 범죄예방진단 환경개선사업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구축에 6,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여성 청소년 분야 예산입니다. 여성 청소년 분야 예산은 아동 청소년 보호 및 수사 활동과 186페이지 아동 지킴이 등 총 2개의 단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아동 청소년 보호 및 수사 활동 예산액은 2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1,500만 원,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 운영 600만 원, 하단 부분 범죄예방교실 운영 3천만 원 등입니다. 18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 운영 5,400만 원, 선도심사위원회 및 선도 프로그램 운영 4천만 원과 하단 부분 현장 방문 지문 등 사전 등록 사업 운영 2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11억 5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184페이지 학교폭력 예방활동 세부사업에서 186페이지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세부사업까지 총 6개 세부사업은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2022년도 당초 예산 확정 후 국비 확정 통보로 내역 사업이 변경되어 이래 추경에 세부 사업을 조정한 것으로 신규 사업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분야 예산입니다. 교통 분야 예산은 교통안전 교육 홍보, 교육안전 활동, 교통과학장비 관리 총 3개 단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교통안전교육 홍보 예산액은 1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교통홍보활동 경비 8,600만 원, 교통협력단체 활동 지원 3,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활동 예산액은 7,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교통경찰 교통안전장비 지원 1천만 원, 캠코더 단속 장비 등 600만 원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기타 교통활동 지원으로 음주 단속용 장비 소모품 및 교통안전용품 구입 등으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과학장비 예산액은 12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무인 단속 장비 구매 2억 3,800만 원, 무인 단속 장비 운영에 필요한 운영용품비 800만 원, 이전 설치비 4천만 원입니다. 188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회선 사용료 1억 6,600만 원, 보험료 5,800만 원, 정기검사비 6억 9,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 예산액은 15억 9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14억 2,500만 원이며 이 중 7억 3,800만 원은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으로 190페이지에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은 위원회 운영과 민생 체안을 위한 최소한의 자치경찰 사무 예산이므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71호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41억 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54억 6,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역은 음주 단속 장비 운영비를 증액하였으나 스쿨존 무인 단속 장비 정기검사 등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서 184페이지입니다. 인력 운영비 1억 4,600만 원 감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치경찰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예산 총괄 부분과 부서별 세입 세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7억 3,700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24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국가재정분권 추진 방침에 따라 2023년도에 중앙정부기능 지방이양사업에 자치경찰위원회 사업이 포함되어 2022년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된 것이 2023년도에는 자치단체 일반사업 2단계 전환사업으로 됨으로써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53억 3,100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세출 내역은 퇴직경찰관 순찰대 운영 등 신규 사업이 편성되었고 주요 증감 사업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예산서 184페이지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집 운영 1,500만 원 편성과 예산서 186페이지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운영 11억 5천만 원의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중 인력 운영비 1억 4,600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자치경찰위원회 인력 운영비는 12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2022년도 당초 예산 편성지 직급별 기준 호봉이 실제 근무 직원의 평균 호봉보다 높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지
직급별 기준 호봉은 6급 24호봉, 7급 19봉이었으나 12월 현재 근무직원의 평균 호봉은 6급 17호봉, 7급 8호봉 등으로 직급별로 호봉 차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도 추가 감액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안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은 초등학교 주변 상가, 약국 등을 아동안전지킴이집 및 수호천사로 유촉하여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 보호하는 등 아동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아동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물 및 홍보물 제작비로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운영은 경찰, 군인 등 은퇴한 인력 등을 선발하여 초등학교 주변 아동범죄 예방 및 청소년 선도를 위한 치안 보조 사업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된 200여 명의 활동비 및 부대 경비 등으로 1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운영은 아동의 전반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과 유사하지만 자원봉사 형식인 아동안전지킴이집과 달리 월 56시간의 기준을 두고 약 10개월간 추진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공모 절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진행되는 보조금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본질의를 해주시고요. 추가 질의 시 5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기회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장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네. 이장걸 의원입니다. 수고 많이 네.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서울 뉴스에 보니까 이태원 사고로 인해 가지고 자치경찰에 중심이 없는 이야기를 좀 하던데 전부 지금 자치경찰은 없고 전부 국가경찰로 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지금 예산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죠? 같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지금 퇴직경찰 순찰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물어보고 네. 싶은 게 네. 있습니다. 20명을 어떻게 선발할 것입니까? 일단 지금 청이랑 좀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시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생각에는 중부서와 남부서에 각 10명씩 뽑아서 운영할 생각이고 일단은 경우에 그러니까 경찰 퇴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집하면서 이 규정도 다 있겠네, 그죠? 규정은 이제 아동안전지킴이랑 좀 달리 좀 더 세부적인 규정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은 한 4월부터 운영할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하고 이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중부서, 남부서 10명씩 모집을 하시는데 네네. 하게 되면 모집에 대한 규정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무척 이렇게 모집하는 거 아닙니까? 또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서로 가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모집 절차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저희가 어쨌든 먼저는 일단 유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유탁사업자가 유탁하는 과정들을 받게 될 텐데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제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근거해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7시부터 10시까지 순찰을 도는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소속이더라도 실질적인 직접적인 활동이 좀 가능하신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선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네. 지금 현재 퇴직하신 분들이 네.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퇴직 순찰대를 모집하면은
지금 제가 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지구대나 이렇게 가서 근무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퇴직하신 경찰관들이 오면은 사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찰분들이 조금 뭐 선배 경찰이 되니까 조금 꺼릴 수도 있겠습니까? 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 역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네, 위원장님, 저는 네. 이 아동 지킴이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싶은 그게 있고요. 네. 이 퇴직한 경찰분들이 사실 그 선발 과정에서도 조금 뭐 문제가 있겠지만은 사실 제가 봐서는 현직 계시는 경찰관들이 상당히 조금 뭔가 선배 경찰이 와서 이렇게 뭐 하고 있으면은 좀 권위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은 아직도 맞지 않다는 것을,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치경찰 그 위원회만 몇 분 계시지 국가경찰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것까지 사업을 벌려가지고 한다고 지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일단 뭐 걱정하셨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시장님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 단계에 들어갔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이랑 충분히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러한 우려나 이런 것들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어쨌든 내년에는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해봐서 그 속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의 장단점들 좀 평가해서 확대할지 좀 축소할지 이런 것들 좀 결정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상당히 지금 이 사업은 제가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음주 단속 장비라든지 이런 걸 왜 자치경찰에서 구입해 줍니까? 국가에서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경찰인데. 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예산은 자치경찰위원회가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장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권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추가 질문. 예. 반갑습니다. 권태호 네.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장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퇴직 경찰관 순찰대 운영 이 신규 사업을 올라왔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퇴직 경찰관 방범 순찰대를 약 한 20여 분을 이렇게 채용해가지고 좌열 방범대와 함께 지역 순찰 활동이 사업 내용 맞습니까? 네, 일단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좌열 방범대 위원장님 순찰 해보셨죠? 저는 따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분들은 자기들이 월 회비를 내면서 네네, 알고 있습니다. 지역 어떤 여러 가지 치안이나 이렇게 우리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경찰서와 협의가 돼서 지구대에 어떤 보고를 하고 또 이렇게 그 날짜를 맞춰서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고 그 피곤한 몸에도 나와서 이렇게 제복을 입고 또 봉을 들고 이렇게 지역에 순찰을 한 바퀴씩 돕니다. 네네. 본의원은 몇 번 돌아봤어요. 그분들은 자기들 회비를 내고 네네. 또 순찰을 그렇게 하고 있는 봉사를 해주시는 분들인데 여기 퇴직 경찰관님들께서 자율방범대와 함께 지역 순찰을 하시는 분들은 시간당 9,620원이라는 활동비를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사업 내용이 저는 참 안타깝다. 그분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이 같이 순찰을 하고 있는데도 이 단체 회원들은 자기들 회비를 내면서 자기들 자비로 해서 그렇게 지자체에서 지원금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퇴직 경찰관님들께서 오히려 명예에 실추되지 않을까 나는 아주 염려스럽거든요. 그런 건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아요. 아무리 시장님 공약이라지만은 위원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네. 이러한 정무적 판단을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자율방범대와 사실은 비슷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나타나게 되는 유화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되는 바는 있고요. 근데 저희들도 이제 그런 문제들을 청이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치안 수요가 밀집돼 있는 지구대나 파출소 중심으로 사실은 일단 현장에서 일점 근무별로 다 이렇게 지구대 파출소가 동원되는 과정에서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보조적 역할로 일단 아니요, 예. 위원장님 답변은 지금 뭐 저를 이렇게 뭐 이해가 될 수 있는 답변이 아니고요. 네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올해 퇴직 경찰관 방범 순찰대 하시는 분들이 20여 분이 울산시 전체에 네.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라는 거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하나의 뭐 어떤 뭐 공약 사항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정말 실용적인 부분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신규 사업이라고 올라왔으면은 제가 방금 질문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떤 답변 내용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제가 질문 드리고요. 위원장님 다른 질문 좀 제가 계속 추가. 네, 계속 이어가셔도 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제가 네, 우려했던 바 뭐 어쨌든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께 질문을 드렸고요. 네. 아까 세입에 관련돼서 네.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 아까 하셨는데 업무 보고하시면서 정치경찰위원회가 원래 보니까 이 국고보조금 운영 경비가 약 24억 7,400만 원 가까이 삭감이 돼서 네네. 세입이 되어 와 있어요. 네네. 아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유가 내용을 아까 네. 말씀하실 때 했는데 제가 메모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점점 이제 권한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2단계 전환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 지방 소비세율이 21%를 21년도까지는 받았었는데 2022년도 올해는 2.7%를 인상했고 내년에는 1.6%를 인상하게 됩니다. 이 인상됐던 금액을 가지고 국가사무에서 지방자치사무로 넘기면서 이 사무에 대해서 지방비로 편성하라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요구인 거고요. 그래서 1단계 전환 사업에는 그 관련 부서에서 왜 그렇게 했죠? 이유가 뭡니까? 그 자치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뭐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자치단체의 어떤 사무를 자치경찰위원회 협의 없습니까? 협의 있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그 이거는 협의에서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의견이 없었습니까? 뭐 계속 곤란하다. 그리고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자치경찰 사무를 넘겼을 때는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분명하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의 포괄적 금액이 아니라라고 말씀은 계속 드리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뭐 그럼 기본적 이렇게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네, 근본적인 여러 가지 아까 뭐 어떤 예산 편성 기준이 변화가 생긴 것 같은데 네네, 중앙정부에서 그죠? 네,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입이 이렇게 24억이나 이렇게 삭감이 돼서 이렇게 줄어서 내려온 이유는 이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지금 현재 긍정적인 어떤 업무 형태라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중앙정부는 뭐 2대8로 다 돼 있던 그 지방비나 국비 이런 것들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러한 네. 과정을 보다 보니까 네. 2023년도 인력 운영비가 있잖아요. 네. 제가 이 세출을 봤어요. 네네. 우리 위원장님 비롯한 사무국장님, 사급부 우리 직원분들 인력 운영비 인건비가 이렇게 각 3천만 원, 2,900만 원, 2,700만 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 뒤에 직무 수행 경비, 직급 보조비 해가지고 이 내용도 있지만은 그 외에 또 뒤에 인력 운영비 인건비 101-01 그러니까 190쪽, 189쪽에다 인건비 있고 190쪽에도 인건비가 또 따로 있어요. 네. 190쪽 인건비는 국비입니다. 이게 나름 국비겠죠. 그죠? 네. 인건비 또한 이게 이원화가 돼 있어요.
이건 또 뭐 때문에 이렇게 또 따로따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아까 합계는 네. 합계는 맞아요. 근데 네네. 왜 이렇게 편성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일단은 그 예산 집행의 효율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아까 제안 설명 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7억 3,70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이것은 운영비로만 사용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의 사업들을 할 수 없게 운영비로만 사용하게 책정이 돼 있고, 그랬을 때 이것을 그 개별 사업들의 운영비로 다 쪼가르게 되면 정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예 그렇다면 확정된 금액인 인건비를 기준으로 국비를 그렇게 편성을 해서 국비 부분은 인건비를 나누어서 편성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에도 이런 식으로 인건비가 편성된 부서는 없습니다. 네, 행정관님, 과장님 제가 답변해 추가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무 운영 경비로 본래는 내년까지만 국비가 지원이 되고 후년부터는 시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국비를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 국고보조금은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자랍은 반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행안부로 협의하기를 인건비를 편성을 하면 저희들이 반납이 거의 집행 잔액 없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편성을 해서 나눠서 편성하는 걸 행안부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도 다른 과에 이렇게 편성하는 경우 잘 없는데 세부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따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 이렇게 분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국고보조금이 계속해서 줄어듭니까? 내년까지만 내려오고요. 2024년도부터는 안 내려옵니다. 마지막입니다. 3개년도만 지원하게 되어 그럼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우리 11월 11월 하게 돼 전액 있습니다. 전체 다 예.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데, 네, 마찬가지로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서 네. 자치경찰이라는 여기서 지금 전액 다 우리 시비에 부담이 간다는 거는 우리 시민들의 부담인데, 거기 그러한 예산 이 국책 사업으로 시작해서 결국엔 지방 재정이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제 위원장 협의회라든가 회의가 있을 때마다 국비를 더 늘려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건의가 잘 안 받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 소비세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87% 정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실제적으로 한 4억 정도는 더 부담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0%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지만 전시도 공통적으로 그렇게 나온 상황이고 기재부에서는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업무 보고 청취를 하면서 자치경찰에 대한 우리가 홍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울산 시민들이 많이 모른다고 얘기를 했죠. 지금은 좀 자치경찰 홍보비 있죠. 네. 홍보비가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 사유는 뭐죠? 저희는 3,100만 원 정도 지난해와 같이 요청을 했으나 예. 예산 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삭감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하면서 왜 그게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뭐죠? 좀 사업비 예산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뭐 토론회나 저희들로서는 되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1,000억이라는 지방채를 이렇게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 네네. 안 해줘서 안 했다. 그 부서장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하셔야죠. 네. 지금 홍보비 어떻게 홍보하실 겁니까?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 그리고 실제로 진행되는 경찰학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맨투맨 사람과 사람의 입을 통한 아니면 저희 위원회에서 가능한 웹포스트나 이런 것들을 통한 홍보 이런 것들을 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방향에서의 적극적 홍보 활동 이런 것들을 펼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찰청이나 서에 배정돼 있는 홍보 예산 관련해서도 자치경찰제를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 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다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네. 의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한 예산을 집행부의 어떤 기획예산실에 대한 핑계를 대는 것보다는 오히려 네.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함께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권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 183페이지에부터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면 여성 범죄 예방, 인프라 강화 이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불법 풍속 사범 단속 역량 강화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풍속업소 단속 장비를 좀 구매할 생각인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풍속업소를 단속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게 무작정 이렇게 어디를 압수수색할 수 없으니, 이게 소위 얘기하는 뭐 차 키형이나 라이터형, 뭐 스마트형 카메라 등 좀 안 보이는 방식의 미리 사전에 이렇게 하는 그런 장비를 구매할 예산으로 지금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범죄 예방 인프라 강화, 이거는 인프라 강화 문제는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는 뭐 범죄 예방 강화 구역이라든가 연성 안심규각기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것들을 좀 취약 지역 집중 개선 사업을 5천만 원 정도에서 한 군데 정도를 새로 만들어서 여성 안전 고 지역들을 만들 생각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있었던 한 뭐 25개소 이런 것들 중에 오래되고 낡은 뭐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비용으로 10개소에 130만 원씩 책정해서 6,300만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 활동에 대한 부분은 네. 여기에도 보면 청소년 경찰 학교 운영, 네. 그리고 명예 경찰 소년 운영, 네. 청소년 경찰 학교 장비 구입해서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운영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앞으로 해 나갈 것이라는 부분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청소년 경찰학교는 지금 중부서와 남부서에서 지금 지구대 파출소 중에 폐쇄됐던 곳들을 이용해서 남구는 옥동, 그리고 중부는 성남 치안센터에서 청소년 경찰학교를 운영 중에 있고, 뭐 시기별로 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의 신청을 받아서 뭐 범죄 예방 관련해서 아니면 뭐 지문 채취나 이런 것들, 아이들의 어떤 호기심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두 군데서 운영하고 있고요. 명예경찰 소년단 같은 경우는 동부경찰서와 중부경찰서에서 별도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겠다라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런 활동들을 진행할 계획들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장비 구입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경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성남 치안센터에 공기청정기, 그러니까 교실별로 공기청정기를 각 한 대씩 3대를 운영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남부 옥동에서는 지금 빔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걸 장비를 대여해서 다른 부서 걸 대여해서 사용했던, 그래서 노트북 구매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 안전교육 네. 홍보비랑 그다음에 안전 활동 이래 돼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 홍보 활동은 어쨌든 지금 최근에도 계속해서 뭐 우회전 우선 신호라든가 이렇게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청과 각 서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스팟 광고나 이런 것들도 광고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경찰들이 많이 하는 어떤 캠페인들은 녹색 어머니나 모범 경찰 뭐 이런 분들과 함께 직접적인 어떤 홍보 캠페인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교통 홍보 활동 경비들은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질문하셨던 게 어떤 건지. 안전 활동, 교통 안전 활동. 교통 안전 활동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교통 경찰들이 수행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필요한 경비들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의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제가 언급했던 이런 네.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일반 경찰 파출소나 아니면 경찰서에서도 네. 이렇게 많이 진행을 네. 하고 있는 네. 일들이고,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통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다 홍보입니다. 홍보. 네. 홍보로 돼가 있고 과연 자치경찰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이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정말로 체험할 수 있는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그만큼 진행이 잘 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다 하면 시민들이 자치경찰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이불로 홍보 비용을 사용을 하지 않아도 아 자치경찰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안전과 그런 것들이 좀 더 체험이 되고 해서 시민들이 알려줄 수 있을 거라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산을 보면 대부분 다 홍보물 제작 이런 쪽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돼 가는데 과연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자치경찰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기 위한 이 위원회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다가가고 또 안전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위원회가 돼가기 위한 지금 과정인지라는 부분들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홍보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또 봉사단체 아까 이야기했던 방범대라든지 네. 녹색 어머니라든지 이런가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 경찰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같이 좀 다가갈 수 있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시민들이 몰라주고 알지 못하고 또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위원회가 저는 되지 않아야 된다. 기왕 만들어졌는 거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네. 위원장님도 지금 이제 위원장님 맡으셔가지고 해가 오시면서 명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명예에 걸맞게 또 앞에 또 활동하신 부분들도 걸맞게 시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시민들이 정말로 자치경찰이 있어서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여기서 책임져주고 해주고 계시구나 라는 부분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나 사업 예산 편성도 해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도 중요하고 하고자 하는 일도 많으시고 계시겠지만 누차 이야기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과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꼭 다시 당부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공진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네, 김동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철 의원입니다. 간단한 게 하나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음주 측정기 구매에는 보면은 물론 뭐 17대 10대인데 이게 한 400만 원인데 음주 단속 장비 운영일에 보시면은 이 수리하는 비용이 한 4,700이에요, 이게. 물론 뭐 개수는 많은데 이게 한 300개 되는데 이 총 음주 측정기가 한 300개 있습니까? 지금 보유하는 게. 예, 음주 감지기가 308개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음주 측정기가 173개가 있습니다. 이걸 1년에 2번씩 꼭 수리합니까? 이게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진행되는 그 장비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법에 그런 것들 1년에 이거 특히나 이건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1년에 2번 또는 3번 정도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받게 돼 있고 그런 비용들을 지출하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면 2번 수리하고 예. 구매하는 거는 동상적으로 한 10분의 1 정도를 구매를 하고 그런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게 구매하고 오래된 거는 이제 폐기하고 새로운 것들을 구매해야 되고 10분 이전은 구매하고 폐기하고 예, 예. 1년에 2번씩은 예. 기본적으로 수리하고 예,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네, 김동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검토 의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위원회에서 답변하셨죠. 아동 안전 지킴이 집 운영, 네. 그리고 아동 안전 지킴이 사업 운영이라고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네. 전년도에도 계속 해온 사업들이고. 근데 이제 이번에 아동 안전 지킴이 이 사업은 시비가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게 2022년도 당초 예산을 확정했을 때는 이 사업명으로 돼 있지 않다가 내년 확정된 3월달 되면 예. 이제 추경에 이제 국비가 내시되고 난 후에 이제 그래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예, 사업이 예, 이제 된다 예, 이 말씀 예, 아닌가? 예, 예. 과장님 맞죠? 세부 사업을 변경해서 전년도가 제로로 뜨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니, 예. 그래서 사업 내가 지금 명의. 질문을 드리는 예, 예, 거고 이 사업 내용은 네. 알고 보면 아동 안전 지킴이에 관련된 하나는 이제 운영 이제 그 약국이나 뭐 그 앞에 주변 있는 사람들한테 예, 예, 예. 뭐 네. 이렇게 위촉을 하는 거고 네. 하나는 이제 이분들에게 인건비를 활동 경비를 이제, 예, 예. 이제 지출을 해서 네.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도 은퇴한 전문 인력 등 퇴직 경찰관들입니까? 예. 근데 이분들이 이제 활동하는 시간은 주로 오후 시간, 오후 1시부터 4시 이 정도로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자치경찰위원회는 네. 전년도에 비해서 이 세출이 참 많이 삭감이 됐다 그죠? 네, 맞습니다. 모든 비용들이 다, 네, 네. 다 줄어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계속해서 의원분들이 지적하셨듯이 자치경찰제는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단체장 입장에서 함께 가져갈 될 사업인지가 아직은 좀 불투명한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었던 과정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라고 봐요. 오히려 단체장과 어떤 위원장님의 어떤 소통에 부족한 부분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전반적인 업무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부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까 염려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좀 간략하게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설명자료 21페이지, 2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스쿨존 무인장비 정기 검사비가 요 밑에 내용을 좀 보니까 운영 이관연도 산정 착오에 따른 예산 편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어쨌든 경찰청의 예산이 중앙에서 책정돼서 그냥 배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은 음주 측정이 아니라 무인단속 장비 중에 아동 쪽에서 어린이 보호 지역에 있는 그 예산의 경우는 이게 애초에 20년부터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됐던 것 그러면 원래 한 통상 2년 정도 돼서 넘겨오면 그때부터 경찰이 예산을 집행하게 되거든요. 근데 20년에 하반기에 설치돼서 이것을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곳에서 실제로는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의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넘어온 건 21년부터 넘어왔는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앙에서 예산을 잘못 편성했던 거라고 봐야 돼요. 요거 남은 비용 가지고 지금 음주 측정기 및 감지기 보정 예, 예. 수리 요 부분으로 이제 네.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예. 여기 2,200만 원 예, 예. 가미되고 여기 예, 플러스가 맞습니다. 돼요, 그렇죠? 네. 여기는 뭐 수리하고 그다음에 정기 검사비, 정기 검사하고 이런 부분들만 이제 그 역할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담당을 하시고. 뭐 구매도 역시 뒤쪽에 보면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네. 지원 업무 쪽만 이제 자치경찰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경찰청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그 뒤쪽에 예를 들면 저희가 정책과와 행정과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네. 경찰 지원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교통안전이나 여청이나 생활안전 부분에 있거는 저희가 재배정해서 실제로 예산의 집행이나 이런 것들은 청에서 하는 것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뒤에 뭐 풍속, 업소, 단속 장비도 여기서 구매를 하시고. 네네. 그렇죠. 6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범죄 예방 교실 운영, SPO 관련된 겁니다. 네.
지금 현재 학교 전담 경찰관이 네. 학교에 지금 배치가 다 돼 있는데 몇 개 학교 정도에 한 명 경찰이 배치가 돼 있죠?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정원은 22명인가 그런데 실제로는 19명 정도 좀 정원에서 좀 부족한 실정이고요. 뭐 그러면서 실제로는 이분들이 한 10개 정도의 학교를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보통 한 11개 학교에 그렇죠. 전담 SPO가 한 분씩 이렇게 네. 계시는데 네.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직무 교육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예방 교육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하신다고 돼 있네요. 네. 그죠? 네. 전담 경찰관 배치는 그러면은 그 11개 학교에 일괄적으로 한 명 정도를 평균치로 해갖고 이제 배치를 시키시던데 11개 학교를 묶어가지고 한 명 정도의 전담 경찰관을 배치를 시킨단 말입니다. 그렇죠. 혹시나 울산 전체에 한번 보셨을 때 학교 폭력 관련돼 갖고 이제 저기 지역별 학교별의 빈도수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여성 청소년을 또 담당하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런 데이터는 한번 가지고 있어야 되지 네. 않느냐. 왜냐하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일률적으로 전부 다 11개 학교 정도에 한 명 정도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네. 실제 이제 학교 폭력이 또 빈도수가 잦은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네. 모여 있는 학교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미처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문제는 내년에 감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지적하셨던 문제를 좀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해서 그 실효성들을 좀 높이기 위해 노력. 네, 이게 지금 제가 하나 추가로 여쭤볼게요. 우리 경찰서,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관련돼서 행정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까? 얼마에 한 번씩 하시죠? 일단 실무협의회 운영 관련돼서는 뭐 사건 발생 시에 하십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시는 거예요? 분기별 1회 정도의 실무협의회를 그 정도 하십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 아마 자료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네. 학교 폭력 건수가 있고 그다음에 직접 신고되는 또 건수가 있고 전체 취합된 건수들이 좀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SPO 배치 부분도 한번 다시 생각을 좀 하시고 좀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뭐 예산 편성만 이렇게 해놓으시지 말고요. 전체적인 사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공진혁 아까 부위원장님 질의를 좀 하셨는데 73페이지에 교통협력단체 활동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모범 운전자회하고 녹색 어머니회 요 두 단체의 이제 피복비라든지 안전용품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3,9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은 네. 실제 모범 운전자회는 뭐 교통 쪽 네.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충분한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녹색 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육청도 소관이 됩니다. 예. 그렇죠. 이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협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산 편성 시에. 녹색 어머니의 회장님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듣긴 했었는데 아니요. 네. 그러니까 행정 대 행정으로 네. 얘기를 한번 해보셨냐 말입니다. 교육청하고 네. 협업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다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니신가 싶고 예산 편성 시에 실제 녹색 어머니 회의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스코프를 어떻게 잡아갈 건지는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와 우리 교육청에 협업을 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보시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 좀 지원하실 때 예산 편성하는 게 이게 다 시민 혈세입니다. 시민 혈세 갖고 다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데 이거 돈 뭐 3,900만 원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저희들 입장에서 또 심의 의결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재원 자체도 지금 풍부하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충분히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계속 협업을 하셔서 사실은 생활안전은 실질적으로 교육청하고 교집합 생기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좀 얘기를 좀 충분히 하시고 또 여성 청소년 관련된 거 똑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장 교집합이 생기는 게 교육청이거든요. 네.
교육청하고도 협업을 충분히 하셔서 협의체를 뭐 두 기관 간의 협의체를 구성을 다시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시고 사업 추진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 다시 재고를 하셔서 좀 판단을 해보시길 저는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전체적으로 제가 좀 느끼는 부분들이긴 한데요. 뭐 민생 치안 이런 부분에 뭐 아까 일선에 있어서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생활 안전이라든지 교통, 여성 청소년 관련돼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라 하면 경찰청에 지원 업무를 하는 저는 위원회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뭐 무슨 물품 구매라든지 피복 지원, 장비 구입, 장비 구매 뭐 이런 부분들의 역할만 하고 실제 나머지 역할들 사고 발생 시에 사고 발생 이후의 역할들은 모두 경찰들이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들은 우리가 자치경찰제 정말 우리가 역할이 무엇인지 이거를 왜 업무 영역을 생활안전, 교통, 여성, 청소년으로 나눴는지 저는 사실은 어떤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좀 챙기셔서 뭐 물론 정부에서 추진을 했던 부분이라서 저희 뭐 위원회에서 쉽게 바꿀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좀 행정에 임해 주시길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한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행정 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은 금일 개수조정을 통해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오찬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서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더 필요한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정리하여 삭감 여부를 의결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행정 예산안,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개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서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행정 예산안에 대해서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72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